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7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증인신문 하기 전에 준비 서면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양측이 가졌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 헌정 파괴 행위다. 근데 계속적으로 윤석열이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한다. 신속하게 파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신속한 파면 쪽으로 이미 가고 있고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전혀 못 거두고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증인들은 거의 궤변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어제 이상민 전 장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천리안의 눈을 가진 이상민입니다. 어떻게 그 독심술이 아니라면 네. 소방청장이 그렇게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장황한 설명을 해요.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국회에 예산안 연설하러 가봤더니 박수도 안 치더라. 내 앞에서 야유하고 물러나라고 하더라. 네.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재판 절차에서 내 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그럼 재판관 앞에서 박수도 안 치더라 이러면 계엄이 정당했구나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미 본인이 파면 쪽으로의 결론을 자초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안 쳤기 때문에 계엄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변론이나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대통령을 지낸 분의 네. 말이라고는 좀 믿겨지지 않아요.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하는 이런 것 같고요. 국회가 이른바 준비 서면을 얘기할 때 왜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됐을 때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대외 신인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현재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져가야 네.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 절차의 신속함을 좀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상황이 예전하고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초 예상은 2월 말 정도. 그렇죠. 2월 말, 수 있는데 2월 말 3월 4월 대선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측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헌재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서 네. 제수복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평상복 양복 입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화면으로 비춰지고 그다음에 지금 헌재의 재판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과연 헌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변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뭔 설명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나 헌재를 설득하는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나. 예. 뒷골목 예를 들면 폭력 조직에 대장도 보스 같은 보수도 저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자꾸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그다음에 이른바 근황병을 부르는 극우 세력의 정치 세력에게 소구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헌재가 당초의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국민들이고 그렇죠. 또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준비 서면에서 빨리 해달라.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측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 체포 지시 없었다. 이 얘기를 계속 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예. 이 추가 신문을 재판부가 할 때도 뭐 각정군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질문 계속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게 발표가 됐어도 국회에 군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거기서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경비 차원에서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낸 것인가? 끌어냈다라는 건 완전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질서 유지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직원들이 나왔을 때 저는 수사기관의 익명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아, 우리가 무슨 증거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 단면들이 드러나고 있죠. 동아일보가 최근에 이 수사 기록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매우 상세하게 네. 이야기한 게 있어요. 끌어내라라고 했었던 그 현장에서 지시를 받았던 건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도 있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 막 국회로 갈 때 옆에 탑승했다는 수행 장교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어내, 왜 못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받았냐면 본청 내부 진입해서 의원들 끌어내라. 네. 그런 매우 여러 명의 진술들이 있어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어떻습니까? 본인의 진술도 있지만요. 이 헌재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하달하고 재촉하고 이랬던 걸 그 당시에 아하. 사령실에서 그걸 그 통제실에서 전투 통제실에서 듣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스피커폰 같이 나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혼자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재판관들이 저걸 믿을 거라고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다 나온 사람들이 다 법률가들이에요. 뭐 이상민도 법률가, 뭐 신원식은 아니지만 왜 저런 얘기를 하게 본인도 재판도 많이 해봤을 건데. 일단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예. 그다음 내란 행위가 없었다. 뭐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네.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네.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전부 영상이 소개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이 그다음에 공소장 등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 기록돼 있다는 다 거 돼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재판에서의 영향과 네. 헌재에서의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아마 재판장에서 그 얘기할 때는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이게 이제 파면을 다투는 그러니까요.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그 거짓말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안 될 겁니다.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좀 전에 좀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신문조서 검찰에 썼던 네. 신문조서를 뭐 탄핵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이 증거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문영배 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형사소송법이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형사 절차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가 매우 엄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면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예요. 그 직에서 유지를 하게 할지 직에서 내려오게 할지를 보는 절차예요. 그래서 어제도 정영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던데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요. 네.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단서가 붙어요. 그 준용을 할 때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그 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알같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양형 기준을 세우고 하는 형사 절차가 아니에요. 네. 직을 박탈할지와 관련해서는 이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지 않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증거를 못 봐왔느냐, 헌재 검찰 기록을 못 봐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검찰 탄핵 때도 이 부분 다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형소법 개정되기 이전이지만 똑같은 똑같이 했죠.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탄핵 요구 또 어떻게 박수를 안 치냐 이것 때문에 정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박수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생각납니다. 김정은이 존다고 쏴 죽였잖아요. 박수를 안 칠 수 있죠. 안 치면 어때요? 존다고 쏴 죽인 거랑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개업이 무슨 장난입니까?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박수 치시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렇죠. 제3당도 있고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축소판이잖아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반대하는 아니겠어요? 박수 못 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더군다나 마지막 국정의 책임자잖아요. 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고 뭔가 품고 그다음에 야당을 회유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야당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야당의 일부 의원을 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백악관에 네. 거의 매일 불러들이는 사람이 야당 의원들이에요. 야당 설득해야 의원들. 되니까. 설득하는 거잖아요. 야당 전체를 설득할 수도 있고 야당의 일부를 설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정치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 집권 2년 7개월 동안 딱 한 번 이재명 그 대표를 불렀고요. 네. 다른 의원들을 불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원내대표도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야당의 특정 상임위원장도 부를 수 있고 네. 아니면 개별적으로 친한 야당 의원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불러서 설득하고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했냐 이거죠.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정치 활동을 일체 하지 않고 내가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갔는데 박수도 안 치더라. 야유하고요. 삿대질 안 하는 것만에 다행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걸로 계엄을 선포하겠다. 본인이 그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말인즉슨 김정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복입니까 진짜로? 계엄령이 아니고 개몽령인가 아니 보죠. 그러니까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네, 아니 정말 그러니까 어제도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어떤 심경을 토로하는데 너무 도움되지 않고 아마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의 왕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몽령 얘기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대리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변론에서 또 증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좀 중요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답변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그 앞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형사 이 절차가 아마 또 기소될 테니까요. 네. 거기에서 나는 명령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태세를 보여준 건데 이거 믿지 못할 겁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되지 않아요. 본인은 막 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갔습니까? 보도나 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요. 비화폰으로 지금 통화 가능하냐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 네. KTX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로. 그때 앉아 있었던 국무위원들 다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 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국무회의 이거 나 지금 하겠다. 개헌 발표하겠다 했더니 국무회의는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족수가 안 됩니다. 해서 11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제 네. 이상민 전 장관도 그래서 정족수를 기다렸다. 이게 배합이 맞아요. 아마 그러시죠? 윤석열 대통령 그냥 해버리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도 없다. 대통령이 지시 안 해도 자기가 지시했을 수는 있죠. 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성립은 하는데 그러면 소방청장의 허범석 씨인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JTBC, MBC 여론조사 꼭 경향, 한겨레 보내라고 했다. 단전단수 하라고 네.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사를 딱 집어서 그리고 단전단수의 조치 대상이 되기라고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 기관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얘기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전 대행의 쪽지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줬냐와 관련해서 최상목 외교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슬쩍 1, 2분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장이라고 써 있더라.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를 하면 증인들의 거짓말, 또 피고인의 거짓말, 원고 피고의 거짓말, 그걸 맨날 볼 건데 본인 하면서도 아유 믿겠지, 요거 내가 천리안을 가졌다 믿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법을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법조계에 근무를 했고 이런 분들이 법을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을 장시간 속일 수 없거든요. 적은 사람을 단시간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전 국민한테 이 영상이 보여졌다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참 웃긴다. 저런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했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군대를 움직여서 계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안부라는 게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 행안부 그다음에 소방청, 경찰, 소방청을 다 그 행안부가 통제하는 건데 그럼 그 경찰로 어디 그 국회를 에워싸고 그다음에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 단수하고 이런 거는 안 시켰는데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계엄을 하면 군을 통해서 그다음에 경찰을 통해서 소방청을 통해서 국가의 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같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당연히 계엄 사항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쪽지를 주지 안 받았고 멀리서 보고 본인이 알아서 했다? 이게 지금 요 내용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어제 그 변호인 측 윤석열 측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문답을 이어가는 거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준비된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요 내용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면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소방청장이 뭐 지시도 없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뭐 허언증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방청장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관이고 네. 청장이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정무적 판단도 할 거고 네.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쫙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건데 소방청장이 지시가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걸 그다음에 그런 진술을 하겠어요? 진술을 왜 만들어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자기 깐에는 본인도 이제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런 그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든 간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네. 실제로 그게 고개가 끄덕거려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헌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영상을 본 국민들도 저게 말이 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런 얘기는 결국은 본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런 바보 같은 얘기를 왜 하지? 장관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내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해가 되면 되지. 저분들 나와서 짜고 치는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네. 좀 궁금한 게 이상민 전 장관은 왜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수사기관에선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현장에 나갔던 사령관들보다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신 확보까지는 아직 안 하고 안 있는 되는 것 같긴 거다. 한데 네. 구속 기소까지 시킬진 모르겠지만 검찰이 영장을 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기류로는 네. 시간도 많이 이제 지나기도 했고 당연히 이제 기소는 될 거고요. 거기서 본인의 어떤 전략의 한 단면을 이제 본 거고 나는 뭐 요렇게 아니었다. 뭐 지시는 안 들었고 지시도 아닌데 뭔가 쪽지를 받고 그거대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또 법원 출신이고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항변을 완전히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방청장이랑 전화까지 안 했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랑 전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 못하잖아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뭐 홍장원 차장한테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소방청장은요 이상민 장관을 끌어들여서 거짓말할 동인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그 이유가 상황에 없지요. 대해서 국회까지 납득하기가 나와서 어렵죠. 누구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겁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재판관이 뭐 김영두 재판관이 아주 꼼꼼하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무회의 열렸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적법하다, 절차를 지켰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겠죠.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그 규정이 있기 네. 때문에 계엄이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발동이 된 거다. 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국무회의라는 게 이제 그 정족수만 채웠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부는 반대했을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건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의 통보했겠죠. 통보. 네.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네. 통보하고 그냥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항변하는 거죠.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의원들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를 통제하고 봉쇄하거나 그다음에 누군가의 사람을 잡아와서 뭐 인신구속을 시키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마치 그 헌법 위반과 그다음에 절차는 지켰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꾸민 거지. 네. 꾸민 거죠. 네. 근데 그 꾸민 거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전혀 해명이 안 되잖아요. 변명이죠. 궤변이죠. 예. 이게 보면 제대로 된 뭐 저기 기록도 없고 회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부서도 없고 그 질문들을 네. 재판관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매우 보니까. 중요하니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한테 제일 먼저 요청했던 서류도요. 국무회의 심의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 돼 있어요.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82조를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이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돼요. 부서래야 된다. 그러니까 부서. 네. 뭐 간담회라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이 있는데 아니었냐.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대통령실에 놀러 오는 사람이냐. 아니요. 많은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는 실제로 국회 나와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답변한 바가 국무회의에 있죠. 대해서. 네.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간담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다. 그러면 왜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거를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했는가?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에 부서로서 하도록 돼 있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심의의 마침표는 그 문서에 다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다. 전자결제 방식으로 그렇게 전자 답변하더라고요. 부서를 예.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했습니까? 그거 하고 계엄했나요? 12월 3일 이후에 3개월이 지났어요. 부서한 이 국무위원이 있습니까? 심지어 최상목 대행은 그 당시에 불러서 사인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보고 나도 안 할래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은 국민들이 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가 이제 윤석열 측에서 요청했던 한덕수 총리 또 이경민 방첩사령관 참모장입니다. 권한대행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할 얘기를 다 공개적으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헌재까지 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그 방첩대장도 이미 이런저런 그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가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이제 증인이 계속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예, 예.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논리적인 증거나 증인을 채택하기보다는 네. 시간을 자꾸 벌려고 하는 아하. 그런 걸로 보여서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차가 내일입니다. 8차까지 잡혀 있고 이제 뭐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냐 없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을 네. 한번 해주시죠. 잡히더라도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증인신문은 아니다. 예, 왜 한덕수 총리 그리고 뭐 방첩사령관 권한대행 기각이 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사 절차를 하더라도 증인신문 계획은 미리 다 하고 얼마 네. 몇 분 동안 할 거냐라고 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서 이제 마침표가 찍히는데 그러면 추가 증인을 부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왜냐하면 입증 취지가 다 겹쳐요.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있었냐?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런 견해들이 오갔었냐? 이미 뭐 이상민 그리고 신원식 실장 네. 통해가지고 입증이 됐어요. 굳이 동일한 사실관계 입증하기 위해서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 나갔던 군도 더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군 구속 기소돼서 보셨잖아요. 내 재판이 있어서 나 말하기 제한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진술하는 부분도 그 현장에 대해서 여러 명을 불러서 이미 증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또 어제 한 축에 있었고 그러면 더 동일한 이 어떤 입증 취지를 위해서 다른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끝났고 최후로 이제 본인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한 기회는 기일 정도 하고 저는 3월 초중순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전에 예, 말씀하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예.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또 중간에 지금 임명될지 예, 안 될지 그 부분도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권한쟁의 예. 심판이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돼서 구인이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한 기회를 또, 더 필요합니다. 예. 또 그러면. 그래서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더군다나 이제 지금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지금 세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좀 설득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하고 아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예, 네. 그런 것까지 고려 대상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고려를 안 한다고 하겠지만 정부적으로 보면 대략 그 시점까지 본다면
앞으로 3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릴 수 예, 있는 예. 상황이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민들의 시위나 이런 게 엄청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제 2달 안이거든요. 네. 그럼 5월 달 정도. 5월 초나 3월 중하순이면 5월 5월 중하순 중하순이 될 중하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장미 대선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또 보면 지난번에도 5월 9일인가 뭐 5월 네, 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거 장미 3년 만에 다시 선거가 새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한 이슈화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